안녕하세요, 공시봤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요즘 금리 상승과 부동산 폭락을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반대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상승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현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은 상승한다입니다. 매우 간단한 이유이죠. 금리가 오르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든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빠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수요는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던 단란하고 오붓하던 시대상은 이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개인주의의 팽배,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들, 나홀로 거주하는 1인 청장년, 노인 가구의 증가를 보고 있노라면 이웃과 함께 슬픔 기쁨을 함께 나누던 예전 시절이 정말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제가 잠시 옆으로 샜나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다가구 주택의 대출 금리는 6%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3%에서 4%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금리가 5%가 되든 6%가 되든 사실 다가구 주택의 건물주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방 한 개의 월세 덜 받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그럼 어떨까요? 아파트의 금리는 다가구 주택보다 1% 정도 더 저렴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제한적인 대출 정책은 오히려 금리 상승에 대한 내성을 키워줬다고 생각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출 금리가 10년 전처럼 오르게 될까요?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면 현금 갖고 있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재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가 넘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의 상승은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를 상승시키거나 매도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단기간에 공급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특성상 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의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블루칩 대장주는 삼성전자이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하면 코스피가 상승할 확률이 높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 확률이 높은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비슷한 이유인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블루칩 대장주는 바로 아파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아파트 사랑은 전 세계에서 남다르죠. 이 아파트의 공급량과 수요량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연동된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적어도 2022년까지 부동산이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아파트의 공급이 그때까지는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죠. 분양을 개시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공급량을 늘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매우 탄력적인 곳이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약세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신축 매물이 넘쳐날 것입니다. 물론 지역적이고 부분적이겠죠.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이 상승할지 떨어질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이고, 경제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연구하실 것인데,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공급량을 알아보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기꾼들과 언론, 건설사,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이 합작이 돼서 소문을 내고 가격 상승을 이끌어 물량을 털어낸 뒤에 그 물량을 잡은 소시민들을 나락에 빠뜨린다. 자, 저는 이런 주장들이 정말 그럴까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적은 확률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언론 플레이로 시장을 왜곡하고 돈을 벌어보겠다고 한들 기본적인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동네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한번 사보고 아니면 팔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재화입니다. 한번 구매할 때 여러 번 고민하고 신중히 투자하기 때문에 민중의 대다수를 언론 플레이로 속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속일 수도 있겠지만요.
자, 어쨌든 여러 소문과 이야기를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장 가격과 나와 있는 물량들로 검토해 본다면 앞에서와 같은 주장들이 통한다기보다 기획부동산의 사기꾼들이 영업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자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짚어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구분됩니다. 토지는 낡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고요. 그 가치를 거의 유지합니다. 그러나 건물은 낡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흔히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어려운 용어로 표현을 하죠. 인간은 새 것을 선호합니다. 오래된 것들은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통해서 새 것으로 바꾸려 하죠.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들 오래된 주택들과 시골주택 그리고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즉 사람은 새 것을 좋아하고 생업을 꾸리고 있는 지역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토지의 가치와 신축 건물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동산, 특히 핵심 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 공급은 꾸준히 이루어져야만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신축 공급을 무시하고 엉뚱하고도 이상한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쳐온 대가가 지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가져온 결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동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문재인 정부나 다른 전문가들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서 판단을 내려 후회하지 마시고 스스로 직접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기를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젊은 나이에 배워둔 부동산 공부가 나이가 들어서도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시박사였습니다.